2019년도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제가 보기에는 1순위가 미세먼지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29일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 예산이 1조 5천억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제가 알아보니까 1조 950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1조 5천억 중에서 환경부 관련 추경 예산이 1조 645억 된다고 그러니까 뭐 상당한 액수죠. 이렇게 갑자기 아주 거액의 추경 예산도 편성하고 국가기구위원회도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러면 미세먼지가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 2019년도 3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미세먼지가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인지 우선 쉽게 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측정한 자료 같은 걸 봐도 70년대, 80년대가 훨씬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그때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그 존재를 몰랐을 뿐이지 저희가 이렇게 뭐 종로나 이런 데 시내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와이셔츠기 까매지고 우리가 코를 풀면은 화장지에 뭐 까만기 묻어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거든요. 그때는 몰랐고요. 근데 이제 쭉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측정한 결과들을 보면 미세먼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오염을 갖다 계속 개선시키기 위해서 점점 줄여온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국민적인 국가적인 이슈가 된 이후에는 몇 가지 좀 뭐랄까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정도로 관측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측정한 값이 또 그 정도 올라갔고 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거의 한 9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고 그래서 그게 예전에 그 런던 스모그 그럴 때 한 뭐 5,0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뭐 기록해가지고 하루에 뭐 몇백 명이 죽고 이랬는데 이런 이벤트에 이제 비견할 만한 그런 농도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이슈가 됐죠. 그리고 2013년에 또 WHO가 대기오염이 인간의 그 되게 위협을 많이 가한다.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갑자기 미세먼지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점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기 시작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심각성을 좀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미세먼지 예보도 하고 또 2015년에 초미세먼지 예보하고 이러면서 그 전까지 이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미세먼지란 게 있구나, 초미세먼지란 게 있구나. 그리고 얘를 우리 흡입하면 폐암이 걸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갖다 알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은 뭐 100, 그냥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100 정도의 수준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년대 초반에 북경은 1000을 넘어갔었고요. 그 1950년대 런던에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막 정말 집단으로 그 인명사고가 생길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문가들의 그 발언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특히 이제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이 아니라 1군입니다.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쓰고 미세먼지를 마시면 큰일 난다. 아이들은 더 심각하다. 마스크를 꼭 써라.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그게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언론에 그냥 막 그 확대 증폭이 돼서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 미세먼지 상황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뭐 해로운 건 틀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뭐 과연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말 안 좋은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는 공식적으로 환경부가 미세먼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건 95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매연이라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스모그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농도는 측정할 능력이 없었고 그냥 시정, 시계 이런 걸로 그 측정을 했던 건데 제가 무슨 기회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매연이라는 말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쓴 거는 1957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1965년에 공해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굴뚝에다가 집진 시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미세먼지 대책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1965년에 감천 화력발전소라는 데다가 처음으로 그 집진 설비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게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는 검댕이, 굴뚝에서 나오는 검댕이가 그냥 막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화학 용어로는 불완전 염소된 탄소 또는 탄화수소. 이게 이제 과거의 매연하고 우리가 스모그라고 부르던 스모그의 공식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연 스모그라고 부르던 것의 실체였습니다. 그런 상태가 90년대 후반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게 저는 그걸 검은 먼지라고 그래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검은 먼지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는 서울만 있었고 서울만의 특징이었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그리고 정도는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아까 박 선생님이 쭉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은 서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995년에 환경부가 PM10이라는 기호를 들고 나오고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어요. 그걸 이제 지금은 그걸 부유먼지로 바꾸고 싶어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언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반대가 심해갖고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그때 어설프게 PM10하고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환경부가 뭘 했는가 하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걸 쏟아부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사업의 이름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한 4조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정유사를 압박을 해가지고 탈황시설을 모든 정유사가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그거는 정유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에는 DPF라고 하는 매연 저감 장치를 정부 예산을 쏟아부어서 거의 모든 경유차에 그걸 다 붙였어요.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 기준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거를 지금은 우리가 유로6라고 해서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95년도부터 이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95년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이 유로 기준을 들여오는데 아주 막중한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을 해서 한 2005년이 되면은 환경부가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말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95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대부분이 다 경유차가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굴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환경부가 PM2.5라는 기호를 들고 나오고 초미세먼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06년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요. 처음으로 강원도 영월에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변화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 즈음 그러니까 9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환경부가 투자를 했고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량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검은 먼지가 없어졌죠. 지금 다 아시다시피 흰 와이셔츠를 뭐 이틀 3일씩 입어도 검은색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지는 많은데도. 그러니까 먼지의 색깔이 바뀐 겁니다. 2005년 즈음 해가지고 검은 먼지가 없어지고 저는 그냥 흰색 먼지라고 하는데 흰 먼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흰 먼지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세먼지는 흰 먼지고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전국의 그 문제로 확대가 된 거죠. 우리가 더 지금 그 미세먼지를 더 절박하게 느끼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달려 왔는데 두 가지가 바뀐 거죠. 지역이 넓어졌고 색깔이 바뀌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배출원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 미세먼지가 나오는 그 미세먼지의 기원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80년대, 90년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굴뚝에서 나오고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다. 석탄화력에서 온다. 중국에서 온다. 이렇게 그 과거에 이 용어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거죠. 현실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정량적으로 보면은 줄어든 것 같은데 그거는 서울의 입장이고요. 강원도 영월의 입장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